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노동계약으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노사정 야분쇄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중앙집행위원회에서 총파업 등이 포함된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노동부 규탄 전국 동시다발 규탄 집회를 시작으로 17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 18일 전국 사업장 중식 집회, 토요일인 19일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열어 총파업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 앞서 삭발식을 하며 결의를 다진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노동계약을 막기 위해서 민노총 조합원뿐 아니라 조직되지 않은 2천만 노동자를 결집해 노사정 타협안을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깨지는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은 잘못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 전환이 현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은 개인의 행복 추구보다 가족과 혼인제도의 가치를 더 중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당원 51명이 어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 제안과 관련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유신을 떠오르게 한다고 발언한 이종걸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 통과와 문재인 대표 재신임을 원하는 당원 모임이라는 명의로 언론 등에 배포한 글을 통해서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로 징역을 살기도 하고 특전사 복무도 했고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그의 지난 발자취를 잘 아는 동료 의원이 기껏 생각해낸 것이 박정희의 독재와 유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 측은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과도 함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오후 혁신안 의결을 위한 중앙위 소집 및 재신임 투표 문제 등에 대한 담판을 시도했으나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재신임 투표와 관련해서 안 전 대표는 철회를 요청했으나 문 대표는 추석 전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재신임 투표에 대해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하는 한편 혁신에 대해 협력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일정 부분 진전도의로 완전 파국은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예정대로 중앙위를 소집해서 혁신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어서 중앙위 결과가 당 내용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늘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해안에서 발견된 시신이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 실종자 이모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해안 자갈밭에서 지역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돌고래호 시신이 추자도 해안에서 발견된 것은 사고 발생 이후 처음입니다. 해경은 돌고래호 탑승자가 21명이라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오늘 이 씨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돌고래호 전복 사고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를 5명으로 보고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소집해 심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가결 시 국회 본회의로 송부됩니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 설계사를 성폭행하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성추문에 휩싸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당했으며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한 1차 사전조사를 마치고 배에 남은 연료유 회수와 미수습자 유실방지망 설치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작년 11월 11일 당시 수색팀이 수색 작업을 종료하면서 설치한 유실방지 노끈과 그물 일부가 떨어져 나가 교체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세월호 선체 인양 계약을 맺은 중국 상하이 셀비지 컨소시엄 소속 잠수사 50명은 지난달 19일 첫 수중조사를 시작으로 9월 15일까지 총 188회 잠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수온이 차가워지는 겨울에는 잠수 작업이 중단되며 중국에서 부력제와 리프팅 빔 등을 제작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세월호 인양 작업을 벌여 6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내일 추자도 신안항 추자해양경비안전센터 앞에서 돌고래호 선체에 대한 합동 정밀 감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16명으로 구성된 감식반은 내일 오전 9시부터 돌고래호 선체 합동 감식을 시작합니다. 해경은 생존자 3명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엔진 내부 결함과 불량 연료류 사용, 그리고 침수 여부 등 사고 당시 엔진의 상태를 밝히는 것이 감식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 송전탑 설치 과정에서 공사 방해 행위 등으로 기소된 주민 대부분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 1단독 이준민 판사는 어제 주민 한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주민 9명에 대해서 징역 6월에서 2년,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주민대책위 변호인단은 이날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여야 국회의원 55명은 밀양 송전탑 반대 과정에서 공사방해 행위 등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고령의 주민들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밀양지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결핵 전염 사태가 나면서 서울시와 구청이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감염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서울 은평구 한 산후조리원의 간호조무사와 지난달 24일 접촉한 신생아 114명을 진료한 결과 13명이 결핵균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받아 다음 달까지 시내 156개 산후조리원 모든 곳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 결핵 검사와 예방교육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상지대 총학생회가 대학 정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수업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상지대 총학생회는 14일 대학 노천극장에서 2천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 학생 총회를 열고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학생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수업 거부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268명, 반대 496명으로 어제부터 무기한 수업 거부에 돌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이날 총장이야 본부 보직교수 총사퇴와 대학 정상화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학생과 교수, 직원 징계처분자와 대상자 징계 철회, 상지학원 이사 전원 사퇴, 상지학원 재감사와 임시이사 파견 등 5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 출석해 위안부 소녀상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어제 오후 샌프란시스코 시청의 시의회 대회의장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 출석해 시의원들에게 위안부 기념물 건립 결의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도시의 에릭마 시의원 등은 올해 7월 샌프란시스코시 겸 카운티가 위안부들을 위한 기념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현재 시의회 공공안전 및 지역서비스 분과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분과위원회는 내일 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고 20일 열릴 시의회 전체 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부담금 징수액이 올해 예상치보다 7.4% 증가한 20조 1,2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 수정본을 내고 내년 18개 부처에서 94개 부담금 명목으로 총 20조 1,203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예상치보다 7.4%인 1조 3,941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담배 반출량을 28억 6천만 갑으로 예상했다가 34억 6천만 갑으로 올리는 등 세부 항목을 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초 담배값 인상으로 담배 반출량이 34%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 달리 감소폭은 크지 않은 추세를 반영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에서 열차표를 싸게 팔겠다며 현금 거래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로 선물 배송 일정을 확인하라는 문자와 함께 인터넷 주소가 찍혀있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다음 달 5일까지 20일간 인터넷 사기와 문자 결제 사기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과 공연 예매권, 그리고 승차권 등을 싸게 팔겠다고 현혹하는 인터넷 사기와 택배 지연에 따른 배송 조회, 추석 인사, 선물 확인 등 다양한 사칭 문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럽행 중동 난민과 이민자의 길목인 헝가리가 이들의 입국을 차단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어제 난민들이 비공식적으로 입국하는 주요 경로인 남부 로츠케 지역의 세르비아 국경에 철조망 건설 공사를 끝냈으며 공식 국경 검문소 2곳만 개방했습니다. 헝가리는 세르비아에서 난민 신청을 하지 않은 이민자들은 추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입국을 전면 금지해 난민 수천 명이 국경 너머 세르비아 쪽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EU는 전날 내무 법무장관 회의를 열어 EU 집행위원회가 제기한 난민 수용 방안을 논의했지만 회원국 간 충돌로 난민 12만 명 할당안에 합의하지 못해 앞으로도 이런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70차 유엔 총회가 어제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됐습니다. 유엔은 유럽 난민 사태, 북한의 핵실험 위협, 그리고 중동 분쟁 등 세계 평화를 위해 풀어야 할 난제들을 하는 채 창설 70주년을 맞았습니다. 193개 회원국 가운데 160여 개 국제 정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로 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상들은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오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추진할 새로운 개발 목표인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했습니다.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세계인의 가난 탈출과 배고픔 해소, 그리고 건강한 삶 보장과 양질의 교육 보장, 양성평등 달성과 위생적인 생활 보장 등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가 설정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공무원이 미성년자를 성매수했다가 적발됐지만 해임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기관의 7급 공무원 A모 씨는 지난 2013년 16살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복지부는 A씨의 부인이 제출한 탄원서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희롱 성매매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면 파면 혹은 해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민혈세로 마련한 미술품 구입 예산을 내부 임직원 작품을 사는데 과하게 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소장 미술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정 직원의 작품을 집중해서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은의 소장품 목록에는 A씨의 작품이 21점이나 포함됐습니다. 한국은행 소장품 중 모든 작가를 통틀어 가장 많은 작품 수입니다. 한은이 A씨의 작품 구입에 지출한 돈은 총 5,3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이팔에게서 뇌물을 받은 대구지방경찰청 권모 전 총경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정영식 영장전담 판사는 어제 권 전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조이팔이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수사 무마를 시도하기 위해서 권모 전 총경에게 모두 9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이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여 명의 투자자를 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이 많겠으나 제주도와 경상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는 비가 오겠으며 전남 남해안과 경상남북도는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경상남북도 해안은 오늘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진행의 정승조, 신지혜, 제작의 이정일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